최근 포항시 북구가 굉장히 뜨겁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KTX 포항역 2인 지구가 있습니다. 하나포레나 포항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대우경북 아파트는 분양단지 입지, 분양가, 비교 입지,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예상 청약 경쟁률 분석을 제공합니다. 알짜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포레나 포항입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2인지구 24블럭에 공급이 되는 2192세대 굉장한 대단지가 되겠습니다. 2인지구는 포항역 KTX 좌측으로 위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향후 KTX 개발 그리고 그 주위에 돈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될 곳이 바로 2인지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공급은 2021년 4월 26일부터 2순위는 4월 28일까지고요. 1순위는 2021년 4월 27일이 되겠습니다. 4월 27일 기억하셔야겠죠?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전날이네요. 공급은 5구부터 109까지 진행이 됩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4년 3월이고요. 시공사는 한화에서 짓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시 북구는 현재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 말인즉슨 전매 제한이 무제한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투자자와 실거주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2인지구 개발도입니다. 하나포레나 포항은 요 아래쪽 블럭에 공급이 되겠고요.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포항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가 되겠죠. KTX 역세권 도시개발지구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포레나의 경우에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바로 옆 단지인 3구 트리니엔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습니다. 트리니엔이 1000세대가 넘으니까 합치면은 3000세대가 되고요. 3000세대는 도시의 형성 조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2인지구 크게 변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빠른 투자자들은 압니다. KTX역 옆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도로와 철도는 마치 강이나 바다와 같습니다. 돈이 흐르는 강이고 돈이 흐르는 바다가 도로와 철도가 되겠습니다. 돈이 흐르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나일강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모든 가치는 땅으로 귀결됩니다. 가뜩이나 대구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 투길과열지구로 묶인 마당에 포항 남구도 조정대상지역인데 포항 북구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가뭄의 단비 같은 곳이 될 수 있겠죠.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3구 트리니엔도 100%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2인지구에 무슨 미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하나포레나 포항의 경우에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매 제한이 없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84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85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의를 하셔야겠어요. 하나포레나 포항 분양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옵션인지 참 새롭네요. 전용 5구부터 109까지 공급이 됩니다. 5구의 경우에는 2억 4,590만원, 7호의 경우에는 3억 1,000만원, 84의 경우에는 3억 4,800만원, 109의 경우에는 4억 9,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 잔금은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조건이 되겠어요. 따라서 5구에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금 10% 2,459만원, 7호에 당첨되었을 경우에 3,100만원, 84에 당첨되었을 경우에 3,480만원, 109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4,986만원이 필요하시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청약 선택을 위해서 비교 입지 가져왔습니다. KTX 포항역 3구 트리니이 되겠고요. 바로 위쪽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1156세대 공급이 되었었고요. 5구부터 84까지 공급이 되었는데 공급 금액이 84 기준으로 3억 2,590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흥해읍 KTX 포항역 3구 트리니엔입니다. 84 기준으로 볼게요. 프리미엄이 탑층 기준으로 5,500만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8천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조금 싼 집은 3억 7천만원, 84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한번 볼까요? 3억 3천만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포레나의 경우에 분양가가 3억 4,800만원이니까 이 정도면은 뽑기에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교해볼 만한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흥해읍에서 잘 나가는 초곡지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초곡 리슈빌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실거래가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3억 2천만원 선에서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가를 한번 볼게요. 호가 같은 경우에도 중층인데 3억 8천, 이건 조금 비싼 것 같고요. 3억 4,500만원, 3억 3천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초고 리슈빌에 현재 공용 132가 존재합니다. 전용으로는 104가 되고요. 여기는 가격이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 2,500만 원의 실거래가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곡지구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거주하기에도 나쁘지 않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KTX 포항역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2인지구를 바라보시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2인지구 안에서도 하나프로나 포항이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비교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은 알아서 해주시고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어지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쭉쭉 뻗어서 아주 예쁘게 되네요. 단지 배치도 보시면요, 이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남향이 나오는 곳, 남향에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102동, 104동, 106동의 109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4A의 경우에는 남향과 남동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남향과 남동. 84B의 경우에는 타워형입니다. 요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남동 남서 요런 향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나포레나 포항의 특이한 점은 작은 평수에게 배려를 해줬다는 점인데, 작은 평수도 향을 남과 남동으로 빼주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줬습니다. 이런 거는 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택지 개발되는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소형 평수의 소화입니다. 이걸 잘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게 향후 단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하나포레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배려가 좀 있는 걸로 봐서 5구와 7호까지 계약되는 것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동간 간격이 시원하게 넓게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7동 84에서는 이 끝까지 다 보이게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109가 좋습니다. 2인지구 안에서도 대형 평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정적으로 남향을 가까이 확보할 수 있고 조망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나 102동, 104동, 109는 괜찮은 가격에 형성될 것 같습니다. 106동 아래쪽은 또 다른 공공 택지지구, 개발 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면도 보겠습니다. 5구의 경우 4베이 판상형으로 공급이 됩니다. 5구 치고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4베이 판상형, 현관 들어와서 방이 4개가 보이는 거 중요하고요. 자, 침실 1, 침실 2, 욕실이 있고 좌측에 팬트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실, 주방 왼쪽으로 다용도실이 붙고요. 안방 안에 드레스룸이 존재한다. 5군데 드레스룸이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 되겠습니다. 7호 보겠습니다. 7호의 경우에도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들어와서 침실 1과 2, 욕실이 보이고 현관 창고, 좌측에 팬트리가 있는 점, 주방과 거실이 있고 다용도실 보이게 되겠습니다. 안방 안에 들어가시면 드레스룸이 존재하는데 이게 5구보다 드레스룸이 조금 더 커졌네요. 커진 드레스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실외기실이 5구의 경우에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한 점, 그 점에 있어서 7호가 드레스룸이 넓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84A입니다.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평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침실 하나 둘 들어와서 확인하실 수 있고 현관 창고 있고요. 공용 욕실 있겠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드레스룸이 여기에 붙었네요. 욕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렇게 한 건 약간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욕실 생각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 공간이 아무래도 화장대로 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주방 공간 선택형입니다. 무상으로 공급되는 옵션인데 침실 3과 주방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84에 들어온 게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와이드 다이닝, 굉장히 넓은 주방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와이드 다이닝도 좋은데 84A의 수납 공간이 현관 창고, 드레스룸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수납으로 좀 사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84B 보겠습니다. 84B의 경우에는 타워형으로 공급이 됩니다. 현관 들어와서 현관 창고, 침실 1과 2가 있고 공용 욕실 보이고요. 자, 들어오면은 거실이 넓은 거, 이것이 타워형의 장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방 뒤쪽으로 드레스룸이 위치하고요. 욕실이 존재하는 점은 84A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09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109, 294세대나 공급이 됩니다.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4.5베이 판상형 구조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4.5베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한 이후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다용도실로도 통과를 할 수 있고요. 침실 1과 2, 공용 욕실이 보입니다. 현관 창고와 팬트리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실과 주방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넓이가 되겠어요. 자, 4.5베이가 되는 이유는 안방과 침실 3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인데
구조인데요. 상당히 좋은 구조, 신박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와서 드레스룸이 하나, 둘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형 평수 살면서 수납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욕실이 이렇게 화장대 겸용으로 위치한다는 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스터 공간 선택형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을 하나로 합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안방이 무진장 넓어지게 됩니다. 저라면은 드레스룸을 그냥 내버려 두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수납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4.5배의 판상형 구조, 상당히 눈길이 가는 구조입니다. 흥미로워요. 예상 청약 경쟁률은요 84A, 109, 84B, 그리고 75, 마지막으로 59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84A가 월등하게 공급이 많이 됩니다. 827세 되면은 거진 이 단지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통장 개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통장 개수로는 84A가 가장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청약 경쟁률은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지만 개수로 봤을 때는 84A가 가장 높은 인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109를 청약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면이 109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과 평면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109에 청약하는 거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84B는 다른 단지들의 타워형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84B도 반대급부를 노리신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75와 59의 경우에는 역시나 소형 평수 소화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요. 실거주 입장에서 분양가, 금액을 생각하면서 간다면은 75와 59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75의 드레스룸 구조 확실히 넓게 빠졌다는 점에서는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대구 경북 아파트의 하나 프로나 포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대구 경북 아파트는 계속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